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AICPA 공개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파에서 AICPA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건 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 AICPA 공개 설명회를 진행을 할 텐데요. AICPA 공개 설명회는 첫 번째로 AICPA 시험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 응시주를 선택을 하시고, 세 번째, 두 번째로 거기에 맞는 수험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파의 AICPA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AICPA 전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행 AICPA 시험 구조인데요. 우리가 크게 이제 4개의 과목을 시험을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4개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이라고 해서 이제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성된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하는 그 부분인 회계감사 섹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gulation이라고 해서 상법, 세법 이렇게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Business Environment and Concepts 해서 경영 전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024년부터는 이 섹션 자체는 없어지고요. 이 섹션에 있는 컨텐츠들이 다른 섹션 쪽으로 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현행 시험은 이렇게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인 과목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행 시험인데요. Financial Accounting, Auditing, Regulation, BEC 섹션. 그래서 각각 시험은 4시간씩. 그리고 문항수는 섹션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립니다. 자, 비중은 Multiple Choice Question이 50%. 그 다음에 Task Based Simulation이라고 해서 요거는 단답형 주관식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50%. 자, 보시면 이제 내년에 없어지는 BEC 섹션은 50%, 그 다음에 Task Based Simulation은 35%. 마지막으로 Written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에세이 문제가 3문제 출제가 됩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이제 에세이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2024년부터 이제 시험이 바뀌는데요. 지금 보시면 현행 있는 Financial Accounting, Auditing, Regulation 섹션은 그대로 코어 과목이라고 해서 3개의 섹션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약간의 개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크게 변경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BEC 섹션이 없어집니다. BEC 섹션이 없어지고 BEC 섹션 대신에 선택시험 3개가 생겨요. 선택시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3+1 시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섹션은 이제 디시플린이라고 해서 또 이제 좀 더 실무적인 그런 영역을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가 Business Analysis and Reporting. 이쪽은 요 재무회계 쪽의 실무 시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nformation System and Control이 회계 감사, 내부 통제, 그 다음에 Corporate Governance랑 IT 쪽, 이 BEC 섹션에 있던 부분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텍스 실무, TCP 섹션, 이렇게 됩니다. 네. 요 3개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컨텐츠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앤 리포팅입니다. 보시면 어카운팅 리서치가 새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BEC 섹션에 있던 코스트 어카운팅, 매니저럴 어카운팅 이쪽이 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거버먼트 어카운팅이나 이제 펜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좀 더 심화돼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플래닝 테크닉도 이제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쪽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 재무 관리,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쪽이 이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어널리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틱스. 데이터 어널리틱스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의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도출을 해내는 그런 이제 문제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 컴플라이언스 앤 플래닝입니다. 텍스 컴플라이언스 앤 플래닝 보시면 대부분의 텍스 컨텐츠들이 다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텍스 플래닝도 같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 텍스를 페이하는 납세자들의 그런 어떤 텍스 플래닝도 같이 진행이 되는 이게 진짜 이제 실무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formation System and Control, ISC 쪽입니다. ISC 쪽은 일단 IT Governance, 그 다음에 Performance Procedure, Test of Internal Control.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오디팅 쪽에서 공부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요. 좀 더 심화돼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OC 인게이지먼트,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대부분 IT 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실질적으로 이제 전산 감사나 이런 쪽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한데 일반적으로 이쪽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년은 3개의 코어 섹션 플러스 이 3개의 디스플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시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출제 비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멀티플 초이스 50%, 그 다음에 태스크 베이스드 시뮬레이션 50%.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에세이 문제는 출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행 시험 구조인데요. 지금 보시면 AICPA 시험 자체가 4시간 동안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좀 쉬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하는데 쉬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본인이 선택해서 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이렇게 덩어리로 나눠놔요. 멀티플 초이스를 2개 정도의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태스크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은 아무래도 지문이 길기 때문에 문항 수에 비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3개의 테슬렛으로 구성을 해 놓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테슬렛이 딱 끝나면 내가 좀 쉬고 싶다 하면 옵셔널로 쉬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시험 시간은 흘러가는데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보시면 각각의 테슬렛이 끝날 때마다 옵셔널로 내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고 그냥 바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싶으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슬렛이 끝나면 시험 시간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15분 동안. 그러면 그때는 이제 스탠다드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제 강제로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총 시험 시간은 15분의 스탠다드 브레이크를 포함을 해서 4시간 15분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ICPA 시험은 일단 보시면 이제 스코어 레인지가 0점부터 99점 만점까지 돼 있고요. 패싱 스코어 합격 점수는 75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은 한 섹션이라도 패스를 하시면 패스 한 섹션은 1년 6개월 동안 패스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 자체는 이제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테스팅 거의 매일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 그 시험이 새롭게 바뀌면서 일부 기간 동안은 시험이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75점 이상이죠.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자, 근데 약간의 상대평가가 가미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첫 번째 테슬렛, 멀티플 초이스를 잘 푸셨으면 두 번째 테슬렛에서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반대로 잘 못 푸셨으면 그대로 미디엄 디피컬트. 네. 얘네들이 표현을 하는 게 미디엄 디피컬트, 디피컬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이지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상. 자, 근데 여기서 시험을 좀 잘 보셔가지고 두 번째 테슬렛에서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 한 문제당의 배점이 좀 더 높겠죠. 네. 반대로 이쪽은 배점이 조금 낮고. 그러니까 같은 문항수를 맞춰도 이쪽이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네. 시험을 봤을 때 첫 번째 테슬렛 보고 두 번째 테슬렛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문제들이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하면 이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뭐 계속 좀 쉬운 것 같은데 하면
이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쪽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 두 개의 그 테슬렛에서 난이도 조정이 조금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스크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은 동일한 난이도로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건 샘플 문제인데요. 이거는 저희 그 AICPA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요 그 샘플 테스트를 한번 보실 수가 있으세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짧게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A, B, C, D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문제를 맞추시는 이 전형적인 멀티플 초이스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요게 이제 태스크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태스크 베이스드 시뮬레이션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이 좀 길죠. 그다음 두 번째로 exhibits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탁 클릭을 하시면 옆에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뜹니다. 봐야 될 자료들이. 이 자료들을 보고 이 문제를 이제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봐야 되는 자료나 또 지문들이 길고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한 문제 푸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빈칸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딱 클릭을 하면 팝업 창이 떠요. Yes, No. 그러니까 단순한 단어들도 우리가 직접 기입하지 않습니다. 단어는 무조건 우리가 기입을 하지 않고 이렇게 팝업 창이 뜹니다. 팝업 창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옆에는 1, 2, 3이라고 표시된 아이콘이 있어요. 이쪽은 숫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숫자는 내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넣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면 회계 쪽에서 가장 정형화된 문제 중에 하나죠. 분개하는 문제. 저널 엔트리를 하는 거죠. 여기 어카운트 네임, 그 다음에 데빗, 크레딧은 이제 숫자가 들어가겠죠. 여기 익셀베스도 있고, 그죠? 자, 여기 어카운트 네임 클릭을 하시면 이 문제와 관련된 계정 과목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면 그게 입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데빗 크레딧은 숫자가 들어가죠. 그렇게 그냥 이제 숫자를 아까처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리서치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리서치 문제는 내년부터는 출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현행까지는 출제가 되는 건데, 이 지문에 관련된, 이 지문에 적용돼야 될 회계 기준, 뭐 이런 걸 이제 검색을 하시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출제가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Assertive Literature라고 해서 책 모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검색창이 뜹니다. 검색을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Advanced Research 눌러서 추가로 이제 넣어야 되는 단어, 빼야 되는 단어 이런 옵션들도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Document Review Simulation이라고 해서 이제 문서를 검토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기 보시면 지문들이 있는데 지문들이 지금 화면상으로는 조금 구분이 안 가실 수 있는데 단어 이 문장이 색깔이 좀 틀려요. 그리고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를 맞추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딱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기가 뜹니다. 네. 보기 중에서 맞는 문장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기가 있는 주관식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시뮬레이션 문제고요. 사실 BEC 섹션에서 현재 출제되는 Written Communication, essay 문제는 보통 이메일 형식이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올해 이후로는 출제가 되지 않는 그런 형식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에세이는 없습니다. 시험에서. 자, 이제부터 응시주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스케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AICPA는 미국에 50여 개 주가 있잖아요. 그 50개 주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시험 자체는 모든 주에서 동일합니다. 네, 동일한데 시험 응시를 하실 때는 특정 주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시를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4년제 학사 학위가 있다 하시면 메인, 캘리포니아, 워싱턴. 참고로 말씀드리면 워싱턴 주가 올해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 150학점 이상 돼야 응시가 가능했는데 120학점 이상 학사학위로 응시 요건은 낮춰졌습니다. 추후에 라이센스 신청을 하실 땐 150학점을 채우셔야 됩니다. 다른 주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4년제 학사학위가 있으시면 경영 관련 학점, 회계 관련 학점이 이쪽은 각각 24학점씩 필요하고요. 비전공자분들은 메인주. 왜냐면 경영 관련 학점이 없으셔도 회계만 추가로 15학점을 취득을 하시면 응시 요건을 충족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년제 학사 학위가 없으시다거나, 그러니까 학생 신분인 경우, 또는 전문 학사, 또는 영국이나 호주 등의 이런 3년제 대학 시스템을 졸업을 하신 경우에는 버몬트주나 몬타나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 기준 크레딧으로 환산을 했을 때 120학점 이상이 되시면 버몬트주로 응시를 하실 수 있고요. 그것보다 학점이 좀 많이 모자란다 하시면 몬타나주로 하시면 됩니다. 몬타나주는 경영 관련 학점과 회계 관련 학점만 있으시면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버몬트주는 총 이수하신 학점이 120학점 이상이시면 경영회계 30학점, 그리고 필수 학점들을 포함을 해서 경영회계가 30학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신 그런 주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어퍼 디비전 레벨이라고 돼 있어요. 네, 어퍼 디비전 레벨은 뭐냐면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3, 4학년 때 듣게 되는 회계 과목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트로덕터리 레벨, 기초 과목은 제외를 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회계 24학점 중에 15학점이 중급 회계 이상 과목, 몬타나주는 24학점 전부가 중급 회계 이상의 레벨의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주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실 텐데요. 공부를 시작을 하실 때 대략적인 공부 순서입니다. 일단 대부분은 재무회계 쪽, 그러니까 Financial Accounting 쪽이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부터 먼저로 공부를 하시고요. 이걸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실 때 뭐 비즈니스 로우라든가 오디팅 섹션이라든가 이런 쪽을 같이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이제 오디팅 섹션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내년에 시험이 바뀌면서 BAR 섹션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이쪽이 강해요. 파이낸셜 어카운팅 쪽이. 그러다 보니까 파이낸셜 어카운팅의 실무적인 부분인 BAR 쪽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디팅도 재무회계랑 연관이 많죠. 재무제표 작성된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검토하는 부분. 네. 아니면 재무회계 쪽을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심화 재무회계도 같이 공부를 하시는 이런 두 가지의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전념을 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디팅 공부를 하시면서 추후에 BAR이나 ISC 또는 TCP 쪽을 공부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처음부터 재무회계를 공부하시면서 BAR 쪽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과목별 공부 순서인데요. 뭐 사실상 이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한 번에 여러 과목을 듣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파랑 오디 섹션 쪽을 먼저 공부를 하시는 편인데요. 요때 이제 어카운팅 프린시플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미디엇 어카운팅 오디 1, 어드밴스드 어카운팅 오디 2, 그 다음에 non-for-profit accounting, 오디 3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표준 공부 방법이시긴 하고요. 이때 이제 학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죠. 학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이파에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학점 취득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 전부 다 학점반이 개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오디팅 1에서 학점이 나갑니다. 그래서 오디팅 1에서 학점 취득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는 오프라인 수업은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다. 온라인 수업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과목들을 들으실 때 비슷한 과목들을 온라인 학점 기관에서 취득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계원리, 어카운팅 프린시플 들을 때 회계원리 같이 신청해서 듣고, 그리고 인터미디어트 어카운팅 들으실 때 중급 회계 1, 회계감사 이렇게 듣고, 어드밴스드 어카운팅 들으실 때 중급 회계 2, 연결 회계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 회계감사를 포함한 회계 15학점이 충족이 되죠. 그러면 메인주 응시 요건을 충족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기본적인 직장인들이 2개의 섹션을 준비를 해서 끝내시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분들이나 그 다음에 전념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겠죠. 2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3과목 또는 4과목씩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준에 맞게 저희 쪽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짜신 다음에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시 절차인데요. 응시 절차가 미국 시험은 조금 여러 단계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evaluation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evaluation은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 학점에 대해서 그네들이 서류상으로 한번 검토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학점, 미국 학위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을 한번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evaluation 단계고요.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소요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어플라이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시험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요것도 그네들이 표시할 때는 뭐라고 표시하냐면 eligibility evaluation이라고 합니다. 네. eligibility 말 그대로 이제 요건 충족이 되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거예요. 자, 외국 학점이기 때문에 evaluation을 한번 받아서 그걸 이제 제출을 하는 겁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 학점으로 모든 응시 요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들은 이것만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보고 그냥 응시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해외, 그러니까 미국 이외 지역에서 취득한 학점이기 때문에 추가로 해외 학위 학점을 인증을 해주는, 검토해주는 이밸류에이션 기관에서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다시 시험 주관 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네들이 이걸 본 다음에 이 사람이 응시 요건이 충족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approved 이제 승인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NTS라는 걸 과목별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수험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자, 수험표는 받으시면 일반적으로 6개월의 유효기간을 줍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섹션을 6개월 안에 알아서 본인이 예약을 해서 시험을 봐라 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단계가 해외 학위 학점을 인증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시험 응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각 섹션별로 수험표를 하나씩 신청합니다. 이때는 기간이 안 적혀 있죠. 그냥 신청하시면 바로 결제만 하시면 바로 수험표가 발급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아이파의 AICPA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CPA 프로그램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아이파를 선택을 하시는 많은 이유가 사실상 선생님들 때문이죠. 워낙에 이제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수강을 하실 때 이제 저희 지금 보시고 계신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선생님들별로 샘플 강의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 샘플 강의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선생님들 나한테 맞는 스타일의 선생님을 체크한 다음에 그 해당 과목들을 수강을 하실 때 그 선생님들을 선택을 하셔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베커라는 교재예요. 베커는 베커 교재 그 문제집과 그 다음에 패스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패스마스터는 AICPA 시험 자체를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컴퓨터 환경에서 문제풀이를 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패스마스터 프로그램이 같이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 패스마스터에서 이제 문제를 추출해서 만든 문제집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베커는 총 2개의 버전, 네. 패스마스터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문제집, 이렇게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베커는 일단 보시면 지금 이게 몇 년 된 자료이긴 한데요. 100만 명 이상의 수험생들이 선택을 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거의 한 95% 이상의 회계 법인, 기업, 학교 이런 기관들이 베커 교재를 쓸 만큼 베커는 상당히 유명한 CPA 수험 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패스마스터인데요. 패스마스터 이렇게 들어가시면 챕터, 그 다음에 또 모듈 이렇게 나눠져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멀티플 초이스나 시뮬레이션 문제들을 푸실 수 있고요. 이렇게 문제를 답을 클릭을 하면 밑에 바로 답이 나오면서 설명이 뜹니다. 근데 이 설명을 보고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See Lecture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 강의도 같이 시청을 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문제입니다. 시뮬레이션, 아까 제가 샘플을 보여드렸던 거랑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실제 시험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시뮬레이션 문제들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내년에는 그 디시플린 섹션들이 생기면서 요 수강료에 대한 차이가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행은 보시면 어카운팅 프린시플을 포함을 해서 총 12개 과목이고요. 여기 단과 금액은 과목당 수업 시간에 따라서 40만 원 또는 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오프라인 기준이고요. 오프라인으로 수강하시는 과목들은 그 과목이 개강이 되면 2년 동안 복습 동영상도 같이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총 수업 시간의 300%에 해당하는 시간을 수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단과로 들으시게 되시면 금액은 요 오프라인 단과 금액에서 약 한 20% 할인이 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카운팅 프린시플은 조금 더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단과로 들으시면 이제 그 과목을 결제를 하시고 3개월씩 강의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은 총 강의 시간의 250%까지 그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FAR 섹션 플러스 BEC 섹션 대신에 BAR 섹션을 많이 선택을 하시게 되실 건데, BAR 섹션이 지금 저희가 베커스 측으로부터도 이제 텍스트북을 받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양은 많아요. 왜냐하면 이쪽 내용들도 좀 많이 들어가니까요. 네,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 좀 많은데, 그래서 수강료도 조금 더 오를 겁니다. 근데 참고로 올해까지 결제를 하시게 되시면 기존 결제한 BEC 섹션 금액으로 BAR 섹션을 추가적인 비용 결제 없이 수강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부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두 번째로 단과 과정인데요. 조금 섹션별로 묶어놓은 상품입니다. 뭐냐면 올 렉처라는 겁니다. 요 각각의 섹션별로 정규 과정들을 미리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과목들을 5개월 동안 다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목별로 250%씩 수강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라는 상품은 뭐냐면 요 정규 과정 플러스 파이널 리뷰 수업이 추가로 포함이 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규 과정 과목 플러스 파이널 리뷰 이렇게 해서 7개월 동안 오픈이 되고요. 똑같이 과목별 250%씩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반 과정인데요. 종합반은 미리 결제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프리페이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간 안에 세부 과목들별로 하나씩 오픈을 해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종합반 같은 경우
이제 어카운팅 프린시플 과목은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15%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프라인 수업은 온라인도 서비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종합반, 3년 온라인 종합반은 3년 안에 세부 과목들별로 하나씩 수강 신청을 해서 들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추가로 10%가 더 할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결제하시는 대신 추가적인 할인이 있는 거고요. 요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안에 세부 과목들별로 하나씩 선택을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종합반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결제를 하신 분들은 내년에 BEC, 지금은 현재는 BEC 섹션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내년에 요거 대신에 BAR 섹션으로 변경을 해서 추가 비용 결제 없이 수강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섞어서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뭐 어떤 과목은 학점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듣고 어떤 과목은 그냥 온라인으로 듣겠다. 또는 나는 주말엔 수업이 참석이 가능하니까 주말 수업은 오프라인, 나머지는 온라인.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섞여서 들어가겠죠. 요 사이로 금액이 책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냥 온라인 종합반으로 하셨다가 차후에 변경을 하실 때도 요 차익들을 결제를 하셔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도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그때는 차익으로 환불을 받으신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온라인 종합반이 이제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3년 종합반을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고, 그 다음에 2년 종합반, 1년 종합반, 그 다음에 6개월 종합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합반들은 이제 기간이 좀 더 짧죠. 좀 더 집중을 하시는 대신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대신에 할인율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뭐 이런 1년 종합반이나 6개월 종합반은 이제 아예 전문 직종에 있는 뭐 회계사 분들 또는 전념을 해서 하실 수 있는 학생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AICPA 과정에서 수강 신청 들어가시면 종합반 부분들이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널 리뷰 코스인데요. 파이널 리뷰 코스는 각각의 섹션들별로 총 정리를 한번 하고요. 요약 정리를 하고 실제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들 위주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마무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각각의 섹션들별로 단과 금액을 전부 합하면 총 금액이 240만 원 정도 되는데, 기존의 정규 과정을 종합반으로 수강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65% 할인이 되셔서 84만 원이 4개 섹션에 대한 파이널 리뷰의 종합반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파이널 리뷰는 결제를 하신 날부터 2년 안에 각각의 섹션을 하나씩 오픈을 해서 들으시면 되시고요. 오픈을 하신 섹션은 5개월씩, 그 다음에 총 수업 시간의 250%까지 수강이 가능하신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인데요. 교재는 이제 크게 주교재, 부교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교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백허 교재고요. 백허 교재 문제집 플러스 패스마스터의 온라인 액세스를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 과목들별로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신 텍스트북이 있습니다. 요거는 과목에 따라서 10,000원에서 40,000원 정도 그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료 부분인데요. AICPA 시험이 응시료 상당히 이제 비싸죠. 첫 번째로 이밸류에이션. 이밸류에이션은 최초 시험 때 한 번만 합니다. 한 번 하시고요. 그 주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러쉬 서비스가 있는 주들이 있어요. 사실상 캘리포니아도 러쉬 서비스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이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빨리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러쉬를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몬타나나 워싱턴은 러쉬 서비스가 따로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실 때는 이 금액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자, Education Evaluation Application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험 응시 신청하는 건데요.
이거는 거의 비슷하죠. 다 90불, 캘리포니아 100불, 몬타나는 140불, 워싱턴주도 90불입니다. 네. 이렇게 내신 다음에 어프로브 되면 한 섹션씩 이제 신청하시면 돼요. 한 섹션 신청하시는 examination fee는 344.80불입니다. 네.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문제는 모든 주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험 비용은 다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워싱턴주가 조금 틀립니다. 워싱턴주는 10불씩 더 비싸요. 각 섹션별로. 그렇다고 워싱턴주의 문제가 틀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아요. 시험 문제는. 워싱턴주가 10불씩을 더 받아요. 왜 그런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examination fee를 결제를 한 다음에 그 수험표, notice to schedule이라는 수험표를 받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시험장을 예약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시험장 예약을 하실 때 추가적으로 international fee를 냅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실 때는 이 international fee를 내셔야 되는데 이게 examination fee보다 더 비싸요. 각 섹션마다 390불씩. 네, 더 비싸죠. 네. 그래서 수험표 받은 다음에 390불을 내고 한국 시험장 예약을 한다. 그러면 한 섹션 시험 보시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네, 거의 한 750불 가까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요즘 환산을 하면 거의 9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한 섹션당. 네, 비싸요. 네. 그래서 토탈하면 학원 수강료, 교재비, 거기에 응시료까지 하시면 총 경비가 900만 원 이상 들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과연 9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걸 이제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죠. 또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고 하려면 거의 한 2년 정도는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고생을 하면서 과연 이걸 취득하는 보람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기업에서 뭐 이직을 하시거나 기업 내에서 승진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그냥 주저 없이 오세요. 예. 그냥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이걸 따면 좋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쪽 관련된 뭐 외국계 기업이나 국내 기업 또 금융권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AICPA 자체에 대한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취업을 준비 중이신 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죠. 참고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수강생, AICPA를 공부하는 수강생의 약 80% 이상은 직장인입니다. 네. 직장인분들은 다 아시죠, 사실. 네.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가끔 이제 유학을 가시거나 해외에서 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AICPA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어카운턴트로 잡을 구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다른 잡에 비해서는 좀 수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크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나 이런 쪽. 국제기구들이 대부분 어때요? 비영리 기관이죠. 비영리 회계를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실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또 AICPA 이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신 다음에 과연 내가 여기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ICPA 공개 설명회를 마치고요. 이제 설명을 들으셨는데도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내가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들이 있는데 그 학점들이 과연 얼마나 인정이 되고 어떤 게 인정이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고 싶으시다. 그러신 경우에는 일단은 이메일로 본인의 영문 성적 증명서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영문으로 된 게 제일 좋습니다. 학교마다 과목에 대한 영문 표기법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도 약간 인정이 좀 애매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생기거든요. 그래서 영문명으로 영문 성적 증명서를 첨부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한 다음에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방문 상담하실 때 영문으로 성적 증명서를 뽑으셔서 같이 가져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방문 상담은
보통 평일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 다음에 주말 토요일만 진행이 되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그 사이 시간을 예약을 하신 다음에 오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오시기가 좀 힘들다 하시면 이메일로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또 서류 첨부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ICPA 공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장시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